안녕하세요. 3월 18일 금요일 밤입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독일 총리와 또 터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인데 대통령이란 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푸틴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의 중재를 위해서 나선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중립화와 같은 비교적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은 체면을 세우기 위한 제안들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것은 전날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지방정부 지원회 의해서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뜻이 없다라며 완화된 입장을 내비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입니다. 러시아 정부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국가를 위한 일반적으로 수용될 안전보장안이 논의 중이라는 등 타결 의지를 현재 드러내고 있는 발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예상외의 고전을 하면서 고립된 상황에 내몰린 러시아, 다급함이 반영되는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터키 대통령에 전달된 푸틴의 제안에는 만만한 내용만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자국 동부 도네츠크, 루안스크 그 지역을 포기하는 것과 또 크림반도 합병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에 쉽게 타협을 보지 못하고 전쟁이 길어지면 문제는 푸틴이 핵 공격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우크라이나 정부가 동부의 돈바스 지역 영토를 포기하고 러시아가 2014년 강제 합병한 크림반도가 실제 러시아 영토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요구를 할 것이란 전망,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미 막대한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입으면서 전쟁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젤렌스키 또한 명분이 없어서 자국 영토를 포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거든요. 현재 우크라이나가 이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푸틴도 또 순순히 타협적인 태도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가 이번 전쟁에 평화휴전 또는 정전 시 전쟁이 끝나게 되면 국제사회에 돈바스 지역 독립 인정과 같은 구체적인 실리를 언급하며 자신이 승리했음을 알릴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휴전을 하더라도 명분이 필요합니다. 또 자존심 또한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또 종전을 하더라도 러시아의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만큼 중요한 것을 얻어냈는지에 대한 러시아 국내에서의 비판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두 국가가 타협에 다다르지 못할 경우 푸틴은 핵무기 사용 등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 얼마든지 있어요. 서방 국가들이 그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국방정보국은 전쟁이 길어져서 러시아의 재래식 무기가 다 소진되면 핵무기 사용 위협을 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단 몇 시간 만에 약 3,400만 명이 사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역시 이것이 핵무기의 위력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저항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러시아의 현대식 정밀 유도 무기 생산 이 능력을 위협할 것입니다. 그 경우 러시아는 서방의 신호를 보내고 국내외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핵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푸틴은 국제적 압박과 비난이 거세지면서 자국 국민들을 맹비난하거나 전투를 지휘하는 군 장성을 병력 손실 등의 이 사유로 숙청하는 등 조급함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염두에 둔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안이 터키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윤곽을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이 두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접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대변인 인터뷰를 통해서 푸틴의 요구안이 두 갈래로 나뉜다라고 전했습니다. 하나의 요구안은 푸틴의 체면을 살려줄 사항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요구입니다. 푸틴의 체면을 살려줄 사안 하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그 가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중립국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 이것은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영토 문제입니다. 이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 지역 돈바스, 남부의 크림반도와 얽힌 영토 문제라고만 언급을 한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2014년 병합을 했고 돈바스 지역은 친러시아 분리 독립주의자들의 독립국 수립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에 대한 문제는 양국 협상의 큰 난관으로 꼽혀오고 있습니다. 종전 협상이 체결되더라도 이들 지역에 대한 세부 사항이 정리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러시아의 재침공 구실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독일 총리와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AFP 통신 이런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쪽은 우크라이나 정권이 갈수록 비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으면서 협상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러시아 쪽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러시아 측은 원칙에 입각한 접근 방식에 따라 해결책을 계속해서 모색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밤 이루어지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전화통화 결과 제발 좋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 전 세계인의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잠시 후 정상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와 북한의 ICBM 실험 등에 대해 논의를 합니다. 특히 중국의 러시아 지원에 대해 미국이 경고하면 중국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큰 관심사입니다. 당연히 미국의 바이든은 중국이 러시아 군사 경제 지원 절대로 안 된다고 할 것이고 시진핑은 우리는 항상 중립적 위치라고 말할 것이고 중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나라든 자유민주주의 나라든 서로 세계는 서로 존중하고 평화롭게 공존하고 협력해서 서로 윈윈해야 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번 미중 정상통화는 우크라이나전 이후 처음 직접 소통이어서 관련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을 전쟁 범죄자로 규정한 만큼 중국의 지원 움직임에 시진핑 주석에게 직접 경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경고에도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어요. 양 정상의 신경전이 고조될 가능성이 당연히 커지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성능 실험과 관련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대북 제재 적극 동참을 원하는 반면에 시진핑 주석은 제재 완화와 대화 우선을 항상 그동안 했듯이 주장하면서 또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은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대만 문제를 거론하면서 설전을 벌일 전망이에요. 바이든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이라고 부른 데 이어서 어제는 살인 독재자, 폭력배라고 칭하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태예요. 푸틴을 전쟁 범죄자로 규정함으로써 중국의 러시아 지원 명분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내비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 우크라이나와 전쟁과 관련해서 중국은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정상적인 무역은 지속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3연임 여부가 결정이 될 하반기 당 대회를 앞두고 무리하게 러시아를 지원하다가 서방의 제재를 불러와서 또 경제난을 자초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